비트코인은 먼저 힘이 빠졌는데 AI 주식은 아직 좋다고 느껴지시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좋은 자산도 유동성이 얇아지면 좋은 진입이 아닐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드래곤블리온입니다. 오늘 장은 AI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AI는 장기축이 맞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의 중심이라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지금 새 돈을 넣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충분한지, 그리고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약합니다. 달러가 강합니다. 미국 고용이 버티면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주식이 하루 이틀 버텨도 투자자는 비중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코스피는 AI 기대 때문에 무조건 무너질 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약해지고 비트코인이 계속 밀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눌림목이 아니라 유동성 경고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판단은 단순합니다. 보유 물량과 신규 물량을 나누세요. 낮은 가격에서 잡은 장기 물량은 이익 사이클을 보면서 관리하고, 늦게 들어간 물량은 반등 때 일부 줄이는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평단, 현금 비중, 보유 기간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태도는 확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멈추는지, 둘째,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는지, 셋째, 반도체 주도주 거래대금이 유지되는지, 넷째, WTI 유가와 금리. 비트코인 약세는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리스크 자산 전체에서 돈이 얇아질 때 코인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 아직 버티고 있어도 코인이 먼저 빠지면 시장은 이미 투기적 유동성을 줄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자산 전체에서 돈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인 쪽 돈이 AI 주식으로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둘 중 무엇이든 결론은 비슷합니다. 코인 시장 자체 체력이 약해졌고 늦은 추격 매수는 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주식 투자자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속도입니다. 코인이 먼저 흔들리고 환율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 주식 거래대금이 얇아지는 순서가 나오면 시장은 이미 방어적으로 바뀌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약세를 남의 시장 이야기처럼 넘기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멈추고 이더리움 상대 강도가 회복되면 주식시장도 안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고 알트코인이 더 크게 흔들리면 코스피가 버텨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위험자산 안에서 강한 종목만 잠깐 버티는 장일 수 있습니다. 매수 조건은 비트코인 하락 멈춤, 달러원 환율 안정, 반도체 주도주 거래대금 유지입니다. 축소 조건은 비트코인 추가 하락, 환율 재상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 약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코인을 보유한 분들은 비트코인 없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만 들고 가는 구조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비트코인은 이번 장에서 유동성 기준선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된 뒤 이더리움을 보조로 섞는 것과 비트코인이 약한데 알트코인 반등만 기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지금 장을 수익률의 장에서 생존의 장으로 넘어가는 경계로 봅니다. 모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얇아지는 구간에서는 손실을 줄이고 현금을 지키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더 크게 잡습니다. 이 마른 시장에서 완전히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금이 많은 투자자는 좋은 종목을 아주 작은 단위로만 시작해 시장 감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비중이 큰 투자자는 조정 구간에서 새 돈을 더 넣기보다 전체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특히 늦게 들어간 반도체 물량은 보유 목적을 다시 정해야 돼요. 장기 이익 사이클을 보고 버틸 물량인지,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간 물량인지 구분해야 돼요. 구분이 없으면 하락장에서는 물타기가 되고 반등장에서는 욕심 때문에 줄이지 못합니다. 반대 시나리오는 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약하고 달러원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CPI나 연준 발언 때문에 금리 부담이 커지고 반도체 거래대금이 약해지면 바닥 맞추기보다 리스크 축소가 먼저입니다. 좋은 자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진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이 좋게 나오면 시장은 안도합니다.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는 공포는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도 뒤로 밀립니다. 이게 지금 장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성장주와 AI 주식은 미래 이익을 먼저 당겨서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다시 부담이 되면 그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집니다. 엔비디아 투자, HBM 수요, 메모리 가격이 좋아도 금리 부담이 커지면 밸류에이션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좋다는 말은 곧바로 추격 매수 신호가 아니에요. 충격이 작다는 말과 지금 크게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금은 원래 넣으려던 돈을 줄이고 확인된 눌림에서만 천천히 들어가는 쪽이 맞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는 CPI와 유가입니다. CPI가 강하고 WTI 유가가 다시 올라오면 금리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때 달러원 환율까지 올라가면 한국 주식은 미국보다 더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고용 자체보다 그 이후의 금리 반응입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는지, 달러가 강해지는지, 성장주 멀티플이 눌리는지 보셔야 돼요. 고용 호조가 경기 방어로 해석되면 시장은 버팁니다.
하지만 금리 재상승으로 해석되면 AI 이름이 붙은 종목도 가격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과 한국에 다르게 작동합니다. 미국은 강한 달러 덕분에 수입 물가 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화가 약해지면 에너지, 식품, 원자재, 중간재의 원화 기준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증시의 압력선입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은 주식 수익률뿐 아니라 환차손도 같이 걱정합니다. 국내 투자자도 물가와 구매력 부담을 같이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율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환율이 안정되고 거래대금이 붙을 때 좋은 기업이 방어력을 보이는 겁니다. 매수 조건은 달러원 환율 안정과 반도체 거래대금입니다. 축소 조건은 환율 재상승, 코스피 폭 약화, AI 주도주 거래대금 감소입니다. 오늘은 종목 차트보다 환율부터 보셔야 합니다. 원화 강세 전환도 단순히 한국 금리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 한국 성장률 기대, 기업의 달러 환전 수요, 외국인 주식 매수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 자산 선호가 생겨도 실제로 원화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환율은 하루 변동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달러원 환율이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편하게 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며칠 동안 안정되고 반도체 거래대금이 같이 붙고 코스피 폭이 넓어지면 그때는 눌림목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면서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 시장은 같은 악재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늘리고 환율까지 올라가면 개별 호재가 나와도 지수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는 종목 뉴스, 환율,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을 분리해서 보지 말고 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한국의 AI 생태계는 대만보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집중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게임, 플랫폼, 제조, 자동차, 금융 인프라까지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 장기적으로 큽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AI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 전진기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기대도 한국 반도체와 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장기 그림이 좋다고 지금 가격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좋은 축이지만 이미 오른 뒤에 들어가는 물량은 기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산 물량과 늦게 산 물량은 다르게 관리해야 돼요. 반도체가 쉬는데 네이버 같은 AI 주변주와 데이터 센터 테마만 강해지는 흐름도 조심해야 돼요. 이건 기회일 수 있지만 마지막 순환매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이름만 보고 비중을 키우면 안 됩니다. 중요한 구분은 실제 매출과 수주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AI 인프라 계약, 클라우드 수요, 메모리 가격이 확인되면 주변주 강세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 제목만 강하고 실적 연결이 약하면 시장은 AI라는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순환매를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 다 한국 시장의 중심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HBM 수요, 영업 레버리지에 더 민감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스마트폰, 가전까지 섞여 있어서 마진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확인할 증거는 분명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버티는지, HBM 수요가 유지되는지, 엔비디아의 AI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대금이 따라오는지 보셔야 돼요. 이 조건이 살아있고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면 눌림목 분할 접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약해지고 이익 근거까지 흔들리면 그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익 사이클 경고로 보셔야 돼요. 보유자는 이익 사이클 유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신규자는 더 엄격해야 돼요. 좋은 회사라도 늦게 높은 가격에 사면 반등이 와도 수익보다 변동성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두 종목의 동행 여부입니다. SK하이닉스만 강하고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메모리 사이클의 폭이 좁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회복되고 SK하이닉스 거래대금도 유지되면 한국 시장 전체의 폭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코스피 전체 기대도 낮춰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근거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복합사업부의 마진 회복이 확인돼야 하고 SK하이닉스는 HBM 수요와 메모리 가격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설비 투자 기대가 살아있어도 한국 주도주 거래대금이 줄면 그 기대가 실제 매수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장은 한국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이 강하고 빅테크 이익이 깊고 플랫폼 기업들이 지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환율과 금리 부담을 느끼고 미국은 뒤에 흔들리는 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WTI 유가가 물가 부담을 키우고 비트코인이 계속 약하면 미국 성장주도 결국 압박을 받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무작정 반도체 바스켓을 사기보다 이익이 실제로 나오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AI 설비 투자와 연결된 기업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는 중심이지만
시장은 이제 기대보다 확인을 요구합니다. 미국 빅테크가 버티고 비트코인이 안정되고 유가가 얌전하면 위험 선호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까지 약해지면 이미 코인과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경고가 미국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오라클 같은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실적도 체크포인트입니다. 클라우드 수요가 실제 매출로 확인되면 AI 투자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설비 투자 사이클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실적 확인 없이 기대만 남으면 금리 부담이 커지는 순간 성장주 프리미엄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WTI 유가는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유가가 올라오면 원화 약세와 합쳐져 한국 물가 부담이 커집니다. 미국도 달러가 강하다고 해서 유가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바라는 것은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고용이 좋고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한국 환율 부담을 키우면 금리 인하 기대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WTI 유가가 안정되고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익 근거가 유지되면 조정은 견딜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빠지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 환율은 한국 스트레스, 유가는 물가와 금리 부담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 화면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폭등하지 않아도 시장 행동은 바뀔 수 있습니다. 물가 둔화 기대가 흔들릴 정도만 되어도 금리 인하 시기는 불편해집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불리해지면 기업 마진과 소비 심리가 같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에는 유가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WTI가 안정되면 금리 부담이 덜해지고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장 압박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가 같이 안정될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조건부입니다. 첫째, 한국 AI 주식을 장기 그림만 보고 추격하지 마세요. 둘째, 보유 물량과 신규 물량을 나누세요. 셋째, 달러원 환율과 비트코인을 매수 체크리스트에 넣으세요. 매수 조건은 달러원 환율 안정,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래대금 유지, 엔비디아 AI 투자 근거 유지, 비트코인 하락 멈춤, WTI 유가 안정입니다. 이 조건이 같이 맞을 때만 분할 접근이 맞습니다. 축소 조건은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CPI나 금리 관련 발언이 부담스럽고 반도체 주도주 거래대금이 약해지면 바닥 맞추기보다 리스크를 줄이세요. 코인은 비트코인 없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만 들고 가는 구조가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이 유동성 기준선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된 뒤에 이더리움을 보조로 섞는 정도가 더 낫습니다. 실행은 한 번에 정답을 맞히는 방식이 아니에요. 현금이 많은 사람은 아주 작은 단위로 시작하고 이미 보유가 큰 사람은 반등 때 일부 줄이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조건에서 더 사지 않을지, 어떤 조건에서 줄일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단계로 나누시면 됩니다. 첫째, 환율과 비트코인이 안정되기 전에는 세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둘째, 반도체 거래대금이 살아날 때만 분할로 봅니다. 셋째, CPI나 금리 관련 발언이 다시 부담을 키우면 반등이 나와도 욕심내지 말고 늦은 물량부터 줄입니다. 확인 지표도 숫자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오르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줄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버티는 장이면 지수 방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가 잠깐 쉬어도 플랫폼,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가 실적 기대와 함께 움직이고 거래대금이 붙으면 시장 폭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은 지수가 올랐는지가 아니라 어떤 돈이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I는 장기축이 맞고 한국 반도체와 플랫폼의 전략적 가치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은 추격 매수 허가장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약세, 달러 강세, 금리 부담, WTI 유가 리스크가 같이 보이면 유동성은 얇아집니다. 이때는 좋은 자산도 진입 가격을 따져야 합니다.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살아있고 엔비디아 투자 근거가 유지되고 비트코인이 멈추면 눌림목 분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방어가 먼저입니다. 좋은 자산과 좋은 진입은 다릅니다. 이번 주는 수익률보다 생존력, 추격보다 비중 관리, 확신보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AI는 계속 봅니다. 한국 반도체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 비트코인, WTI, 반도체 거래대금이 서로 맞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신호가 맞으면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고 신호가 갈라져 있으면 현금도 훌륭한 포지션입니다.